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 지역 감염 확진자가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지역사회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일 확진자 수의 어떤 등락은 큰 의미는 아직 없어 보이고요. 예. 과거 4월 말 5월 초에 지역사회 감염이 연 사흘 정도 발생하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의 숫자보다 깜깜이 감염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 집단 감염의 경우 27명의 환자가 114명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4명이 넘게 감염시킨 건데 빠르게 퍼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거쳐서 전파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감염자 27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화 도중에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빈번하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접촉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홍보관이나 체험관 같은 데에서 그리고 잦은 소모임 그리고 감염 후에도 다중이용 시설들을 방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 수칙 미준수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방역 수칙을 더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한편 해외 유입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국을 늘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국가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런 정부 대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상당 부분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이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해외 유입 사례가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조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시설들의 어떤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 취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도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줄여놔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파우치 소장이 조지타운대 주최하는 웹세미나에서 지금 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과거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까지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어느 누구도 지금 수준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실제로 환자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의 유일한 통제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성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등지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더나의 1차 백신 임상 소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코로나19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현재는 초기에 발견됐던, 그러니까 분리됐던 바이러스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실험이 진행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변이를 일으킨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자체가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맞아도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임상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만일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등 8개 나라 정상이 워싱턴 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백신이 상용화될 경우 모든 국가가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총리를 주제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8개 정상들이 지금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한 건데 예. 실제로 모든 국가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네.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상적으로는 공동기고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특정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렘데시비르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이른바 유럽 4개국이 백신 동맹을 맺으면서 선점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실제 어떤 특정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해도 공동 분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조차도 한 1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백신 개발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한테 먼저 백신을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도 백신 연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WHO 조사단이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지만 조사 일정이나 목적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조사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 규명될 수 있을까요? WHO에서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해서 지난 11일 날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을 선발대로 중국에 파견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나 관련돼 있는 세부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처음 출현해서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중국 내에서 관련 정보들이 얼마나 보존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규명 차원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에서 기원이 됐다라는 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을 은폐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아니라 향후에 WHO의 어떤 대규모 태스크포스가 파견이 된다라고 해도 이러한 기원설에 대한 규명은 어렵지 않나,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역 감염 기세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